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따스한 위로가 되고 싶은 제2의 쉼 책방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여유롭고 편안한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라는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자는 유은정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저자는 평소 자존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며 가족과 연인, 친구에게 상처받은 수많은 내담자를 만나왔는데요. 이 책을 통해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할까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저자 유은정. 1장.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혼자 상처받는 일은 그만할 때도 됐다. 당신은 왜 상처를 받을까? 제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한 30대 여성의 말이다. 그녀는 그저 좋은 친구, 착한 딸, 멋진 선배, 예의 있는 후배, 능력 있는 동료, 무엇보다 말이 통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한다. 특별한 무언가를 바란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피해주지 않는 사람이고 싶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상처뿐이었다. 어느덧 주변 사람 모두가 그녀의 희생과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 것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는 친구도, 자신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상사도,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무시하는 연인도 아니다.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서서히 자신의 주변을 감싸고 도는 불편한 감정이 문제다. 이런 경우 알 수 없는 서운함과 이유 모를 소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 사람들은 변한 게 없는데 내면의 감정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자신의 욕구보다 갈등 없는 관계가 중요한 사람, 그래서 자신과의 소통이 단절된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기대 심리의 덫. 농부는 밭을 갈 때 힘 좋고 일 잘하는 소가 아니라 묵묵히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순한 소에게 쟁기를 맨다고 한다. 젊고 힘이 좋지만 쟁기 끌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뜻에 반하는 소와 씨름하느니 조금 서툴고 느리더라도 말을 잘 듣는 소에게 쟁기를 매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분란과 갈등이 두려워서 상대방의 요청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가? 단호하게 의견을 이야기하면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친절하게 굴지 않으면 미움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가? 상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부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여 일에 방해가 될까 싶어 약속 시간조차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는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이야기 대신 최선을 다해보겠다, 가능하게 노력해보겠다, 상사와 논의해보겠다라고 말하지는 않는가? 자신은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매몰차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중요한 순간엔 소외된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본인 스스로 일을 자처해 놓고 혼자 모든 것을 안고 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막상 일이 닥치면 혼자 상처받는 일은 그만할 때도 됐다. 나는 상대를 이만큼 생각하고 배려하는데 왜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 왜 나의 친절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지? 라는 생각에
혼자 절망과 좌절, 분노와 소외감에 잠식당하는 행동을 멈춰야만 한다. 분노와 외로움, 소외감과 배신감 등의 감정은 주변의 무관심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나를 챙겨줄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상대가 외면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상대도 저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의 관계에도 패턴이라는 게 있어서 한 번 취하는 사람은 계속 취하고 빼앗기는 사람은 계속 실하게 된다. 거절이 어렵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라. 당신이 지금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아니라 부당한 상황과 어쩔 수 없는 현실 뿐이라는 사실을. 상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혼동하지 마라. 개 중에는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봐 말을 돌려 하는 사람도 있다. 정말 상대에게 상처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미국의 국민 배우라고 불리는 모건 프리먼이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을 때의 일이다. 제가 당신을 검둥이라고 부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인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검둥이라는 잘못된 단어를 사용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상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혼동하지만 않아도 상처받을 일은 현저히 줄어든다.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의 감정을 살피는데 허비하지 않으면 타당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부당하고 일방적인 비난으로부터는 자신을 보호하는 힘을 갖게 된다. 모든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다. 자신은 상대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는데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친구, 연인, 가족, 지인 등 모든 관계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는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 상대에 대한 연민과 동정, 안쓰러움은 갖기 쉬워도 시기와 질투는 쉽게 버리지 못한다. 가깝고 친한 사이일수록 더 그렇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상처뿐이라면 굳이 그 인연을 더 이상 끌고 갈 필요 없다. 그들이 당신의 친절과 배려를 밀어낸 것이지 당신이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진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되돌려주지 못하는 상대의 잘못이다. 그 사람이 당신의 친절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지금이 아니라도 떠날 사람은 떠난다. 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바라는 인정받는 사람은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에도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다.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어떤 위기나 돌발 상황에서도 뛰어난 대처 능력을 보이는 강한 사람이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가끔은 상대의 기대를 외면해도 괜찮다. 한 번쯤은 거절해도 괜찮다. 때로는 욕을 먹어도 괜찮다. 지금껏 한없이 친절했던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외면할 사람이라면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 떠날 사람이다. 더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배려를 베풀고
되돌아오지 않는 친절을 기대하지 말자.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보다 더욱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니 사람이나 관계에 의존하고 집착하기보다는 현상과 문제에 집중하려는 마음을 가지자.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당면한 문제로 관점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자. 상대의 감정에 맞춰진 관심의 초점을 나의 감정으로 되돌리기만 해도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건강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진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법. 주말에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 은정아, 너는 소원이 뭐야? 딱 하루만 은행을 털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 주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가 몰린 탓에 나온 대답이었다. 신이 정말 내게 딱 하루만 은행을 털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반값부터 생활비, 등록금 문제로 등골이 휘는 청춘들이 손에 큰 돈을 쥐어주고 싶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도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마법이라고 말했다. 경제적인 압박 앞에서는 어떤 위로나 격려도 소용이 없다. 당장 굶주림을 면할 빵을 살 돈이 없는데 어떤 말이 힘이 되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유전 같은 생물학적인 요인을 비롯해 사회 심리학적인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공황, 실업, 조기 퇴직 등으로 겪는 경제적인 압박은 사회 심리학적인 요인이다.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르거나 집주인이 하루아침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만약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다른 문제는 머릿속에서 빛의 속도로 잊히고 오로지 돈 문제에만 매달리게 된다. 설상가상 부모에게 빚이라도 있다면 자녀들이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일 수밖에 없다. 우리 병원에 다니는 30대 여성은 어린 시절 IMF를 겪으며 삶의 기반이 거짓말처럼 무너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자책해왔다. IMF는 시스템의 병이고 내가 조심한다고 예방할 수 없는 문제다. IMF를 겪을 때 그녀는 심지어 학생이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왜 끊임없이 자신을 비하하고 혐오하는가? 이 같은 자기 혐오가 만성화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낮춰 대해도 불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좋은 관계를 갖기도 힘들어진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더라도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주의하자. 내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런 내가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비하하면 다른 사람들도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 가끔은 나를 최우선에 두어도 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이해하는 게 최우선이다. 직업이 신분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이어트 클리닉의 특성상 20대와 마주하며 대화하는 일이 많은데 식이요법에 실패하는 원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취업 스트레스다. 구직난 속에서 겨우 취업을 해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어떤 친구는 비정규직이나 하려고 힘들게 공부하고 부모님 등골을 휘게 만든 게 아닌데 라며 한참 울고 가기도 했다.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 의미가 있으려면 정규직으로 가는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청춘은 마음의 골병이 들 수밖에 없고 나는 항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사회 구조를 아예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이니 안타까울 뿐이다. 보통 회사들은 채용한 인재가 업무와 잘 맞는지, 회사에 적응은 잘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계약직을 활용한다. 여기서 관점을 바꿔보자. 회사의 입장이 아닌 인재의 입장에서도 계약직 기간은 회사가 자신과 잘 맞는 곳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인지 테스트하는 기간이다. 계약직으로 있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회사뿐만이 아니라는 뜻이다. 무슨 일이든 당한다고 생각하면 무기력해지고 기분이 상하지만 주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뜻밖의 가치를 챙길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계약직, 정규직, 비정규직을 자신의 신분으로 여긴다. 정규직이 아니면 인생이 망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사회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은 계약직을 거친다. 선망의 직업인 의사도 인턴과 레지던트 시기를 겪는다. 아무리 작은 병원이라도 직원들에게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거치게 한다. 계약직은 어디까지나 사회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포지션일 뿐이다. 계약직은 한 개인의 가치 또는 존엄성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된다고 인생이 계약직인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정규직이고, 자아의 가치나 존엄성은 상위 개념이며 직업은 그것의 하위 개념이다. 이 둘을 같은 층에 놓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만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진 여건이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될 수 있듯 언제든 정규직에서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시대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서는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당장 정규직이 되는 것보다 훨씬.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다. 부모 세대는 지금처럼 경쟁이 심하지도 않았고 기회도 적지 않았다. 반면 지금의 청춘은 환경 자체가 부모 세대보다 한참 불리하다. 그렇다 보니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7포 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7가지를 포기했다는 의미다. 도대체 무엇을 포기해야 7포 세대가 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왜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 뒤에 숨어버리는가? 거부당하기 전에 먼저 거부하는 것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존감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다재다능한 젊은이들이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요. 키가 작아서 연애를 못해요. 취업을 못해서 다른 건 꿈도 못 꿔요. 같은 말을 할 때마다 정말 안타깝다. 나는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 난 빚이 있으니 아이는 안 낳을 거야. 이런 식의 일반화로 자신의 미래를 단절시키지 말자. 부정적인 생각은 뿌리가 깊어 쉽게 없애지도 못할 뿐더러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져도 불쑥 튀어나온다. 스스로 인생의 낙인을 찍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는 없다. 집이 없어서, 키가 작아서, 취업을 못해서 라고 항변하는 것은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또 다른 표현이다. 회피와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를 꺼내들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함이다. 인간의 뇌는 익숙한 것을 좇는다. 좌절과 실망을 자주 경험하면 어느새 견딜 만한 것, 버틸 만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황을 돌파할 기회가 와도 불안한 현실에 안주하려 든다. 또 다른 좌절을 경험하는 것보다 불안하고 불편해도
익숙한 환경을 더 편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불러오는 무기력이 무서운 이유다. 나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 나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쏘는 비난과 부정의 화살을 멈춰야 한다. 고통은 타인에게 맞는 첫 번째 화살로도 충분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편안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